먼저 기본 작업 2번. 자, A1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들어가시면 되죠? A1부터 G1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글꼴은 궁석, 크기는 17,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밑줄까지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A3에서 G3, A3에서 G3까지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A4에서 C10, 컨트롤 눌러서 A4에서 C10까지. 그 다음에 F4에서 G10, F4에서 G10까지. 이렇게 다 컨트롤 눌러서 잡아줬고요. 가운데 맞춤 해달라 했으니까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끝났죠. A3에서 G3, 다시 이 첫 번째 줄은 글꼴색을 자주색, 그래서 글자의 색깔을 자주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색은 노란색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F4에서 F10, 요 라인이 되겠고, 영역은 사용자 지정 셀 서식 이용해서 %가 추가되라고 만들었어요. 자,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라 했죠? 여기에다가 %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취급하면서 큰 따옴표 넣으면서 % 만들면 끝났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D7, D의 7번째 요거를 물어봤고요. 가장 많은 회원수라는 메모를 만들라 했죠? 여기 부분이 제일 질문이 많았어요. 일단 메모 만든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메모 삽입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F2번, Shift 누른 상태에서 F2번 누르시면 메모가 나옵니다. 단축키 되겠습니다. 자, 메모를 쓸 때는 다 지우셔야 돼요. 요거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쓰시면 되겠죠. 가장 많은 회원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면 메모는 자동 크기로 바꾸라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표시되게끔 만들라 했어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한번 눌러주시면 조절점 제대로 생기겠고요. 그때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단축키는 어차피 컨트롤 1번 하나잖아요.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맞춤해서 자동 크기만 눌러주시면 딱 글자 사이즈만큼 나와요. 여기가 엔터 쳐져 있으면 그 엔터 쳐진 부분까지도 다 지우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만 만드시면 끝. 아무데나 클릭했을 때 나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데나 클릭했을 때 얘가 숨으면요, 그때는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메모 표시 숨기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숨겨져 있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모 표시 숨기기,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A3에서 G10 영역은 모든 테두리 만들라 했으니까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셀 서식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B5부터 H13 영역 전공이 경영학과 이거나 5호 조건이네요. 이거나 그 다음에 총점이 26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표준색은 파란색, 그 다음에 굵은 기울이꼴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머리 안 잡잖아요. 여기만 잡으시면 되겠죠. 데이터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수식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뭐요? 는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5어를 쓰시면 되겠죠. 함수를 쓰면 가로를 열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전공을 물어봤어요. 그럼 전공 누구 찍어요? 가장 위. 가장 위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양쪽으로 달러가 붙었죠? 우리는 F4를 항상 2번 누르겠습니다. 2번 누르시면 되겠죠. 알파벳은 붙어야 되고 숫자에는 안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래로 비교하겠다, 그런 의미 되는 거니까. 그게 같다 경영학과,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콤마. 총점이 26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점 가장 위를 또 클릭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F4를 두 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거나 같다 260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를 닫으시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나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서식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얘네 모습을 바꿔줄 겁니다. 표준색은 파란색. 그래서 글자의 색깔은 파란색.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확인만 누르시면 만들어졌겠죠. 영어 점수의 순위가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순위는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if 에러, 그 다음에 choose, rank eq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하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choose랑 rank eq는 사용 방법을 알아요. 근데 if 에러 요거는 처음 봤습니다. 자, 그래서 if 에러 사용 방법. 얘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는 문제없이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에러가 생긴다면, if니까 에러가 생긴다면 어떤 문자를 보내줄지. 에러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대체가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에러가 나왔을 때 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아니면 에러가 나왔을 때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런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만 써볼게요. 먼저 choose랑 rank만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럼 영어 순위 는 choose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등수가 나야 되니까 rank eq를 썼습니다. rank eq 쓰는 방법은 넘버, 내가 이 중에서 몇 등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콤마 그 다음 레퍼런스 참조 여기에서 이 범위는 항상 고정 F4로 고정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수가 높은 게 1등이었죠? 그럼 내림차순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를 닫아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쭉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1일 때는 1등, 그 다음 밸류가 2일 때는 2등, 밸류가 3일 때는 3등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쓴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등은 나오겠고 당연히 나머지는 안 나와요. 우리가 함수 이 두 가지 썼으면 이 밸류가 에러난 만큼 공백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에러 나는데 다른 메시지를 보내달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게 이제 if 에러. if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 밸류가 벌써 있는 건 나왔어요. 1, 2, 3등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보면 밸류가 에러가 났을 때, 값이 에러 났을 때 어떤 메시지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공백을 만들면 되는 거죠. 큰 따옴표만 두 개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에러 날 때마다 다 공백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사용 방법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별거 없어요. 맨 앞에서 써서 마지막에 에러 났을 때 그냥 메시지만 주시면 돼요. 끝. 그게 끝. 자, 두 번째. 면접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 합계가 12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 만들라 했습니다. 함수는 다 알아요. if, 그 다음에 and, sum 이 세 가지 썼어요. 항상 if는 어디요? 맨 앞에서. 맨 앞에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면접과 수학 영어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묶었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 120점 이상은 수학 영어의 합계니까 그때 sum을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는 if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and 써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이 70점 이상이니까 면접이 크거나 같다 70 쓰시면 되죠. 70점 이상. 콤마. 첫 번째 조건은 끝났어요. 로지컬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 논리는 sum. 함수를 쓰면 가로 열어야 되고 수학과 영어를 더하시면 되겠죠. 얘는 드래그만 하시면 알아서 더해집니다. 콤마 찍어도 되긴 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로 잡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 합계가 나올 거예요. 80과 65의 합계 145가 나올 겁니다. 걔가 얼마보다 커야 돼요? 120 이상이라 했죠? 크거나 같다 120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로를 닫는 겁니다. 그럼 end의 가로를 닫아준 거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if의 로지컬 테스트는 끝났고요. 콤마. 이걸 만족하면 뭐요? 합격.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때는 공백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SUMIF, COUNTIF 이런 데다가 함수를 쓸 때 그 안에다가 함수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학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이고 상위 5등이니까 이때 뭐 쓰겠어요? 라지 쓰겠죠? 라지 5라고 쓰면 5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 이상이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지 5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count ifs 조건이 여러 개인 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는 count ifs 조건이 여러 개란 뜻이고요. 그럼 첫 번째는 조건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수학부터 가겠습니다. 수학을 쭉 잡아줬어요. 렌즈 나오면 보통 한 줄 범위. 콤마. 그 다음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거죠. 5등 이상. 상위 5등 이상이라는 걸 표현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큰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뭐 120 이상일 때 그럴 때는 큰 따옴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 때는 count, 그 다음에 SUMIF 이런 데서는 항상 큰 따옴표 문자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를 쓰면 되는 거죠. 함수를. 근데 바로 쓰면 인식을 못 한다고요. 뭘 써야 돼요? %. and를 꼭 넣으셔야지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라지. 이 중에서 라지 쓰는 방법. array. 그 다음에 k. 5. 5등 이상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렇게가 이제 하나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 %, 쓴다는 것도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해서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된다는 것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 영어의 범위 또 잡아줬고요. 콤마.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 넣으신 다음에 또 함수 써야죠. 라지. 이 중에서 5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이제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unt ifs의 가로도 닫으시면 되겠죠. 항상 마지막 가로는 까만색 가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count if, sum if 이런 식의 함수들은 중간에 함수를 넣을 수 있어. 하지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 꼭 연결시켜야 함. %, 여기에 꼭 들어간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여기에서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죠? 근데 일반적인 식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4번. 전체 면접 점수 평균에서 소속이 서초인 면접 점수의 평균을 뺀 차이를 양수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을 하나 구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평균 구하는 건 그냥 에버리지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 에버리지는 어떤 조건에 맞는 평균만 셀 거잖아요. 그때 소속이 서초인 것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BS가 오늘 뭐였어요? 절대값.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BS 숫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대값. 음수가 없어질 겁니다. 는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할 거죠? 면접 점수니까 면접만 쭉 드래그 하시면 전체 평균이 나올 거예요. 78.125라는 평균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서초는 빼야죠. 빼기 D 에버리지. 우리 D 시리즈는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요? 전체 잡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잡아주시고 콤마 그 다음 필드 면접이 어디 있는지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다섯 번째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범위 잡은 것 중에서 다섯 번째 있다. 콤마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서초잖아요. 소속이 서초.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여기서 조건은 드래그로 잡는다 했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조건을 쓰는 방법이.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전체에서 서초를 뺀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음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다가 마지막 뭐 씌워요? ABS 절대값을 구합니다 써있죠? ABS만 크게 입혀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또 if 에러 나왔네요. 도서 할인 목록을 참조해서 교재명에 대한 판매가를 구하라. 여기서는 판매 금액은 판매가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서 계산할 겁니다. 브이로그업을 쓸 겁니다. 그럼 교재명이 보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판매량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다시 보시면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요거 순서대로 써줄게요. 저희도. 그럼 일단 판매가가 먼저 와야 되니까 는 브이룩업을 먼저 썼습니다. 커마 1급을 찍어주시면 되죠. 얘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커마 1급 가격은 지금 18,000원이에요. 콤마 범위를 잡으시면 되죠. 테이블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드래그 잡으시면 되겠고. 근데 이 테이블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을 하라고요. F4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내릴 거니까 얘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못 움직이게 고정. 콤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1번, 2번 되는 거죠. 이제 1번은 교재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가격. 그러니까 2번 쓰면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름이 똑같은 가격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정확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만 한번 쳐봐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재명의 가격. 자, 여기다가 이제 더 뭐 곱해야 돼요? 판매량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판매량 요거를 클릭해서 엔터를 치시면 판매 금액 나오겠죠. 쭉 치시면 나오겠습니다. 곱하기 판매량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밸류 값 오류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왜 오류가 났어요? 곱하기는 숫자를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59, 4, 그 다음에 제로라고 써있잖아요. 이런 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때 에러 메시지가 난다면 에러를 줘야죠. 그래서 if 에러를 쓰는 거죠. if 에러를 전체에다가 입히시면 돼요. 항상 if 에러는 웬만해서 처음 했어요. 제일 바깥에다가 다 입혀주시면 됩니다. 자, 에러 난다면 어떻게 써달래요? 판매량 오류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판매량 오류라고 쓰시면 끝났습니다. 판매량 오류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만 쳐주시면
지금처럼 고칠 수 있죠.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은 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개당 점수는 10점씩이죠. 부분 점수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데이터 통합이네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매입 수량, 매출 수량, 재고 수량, 상품명이 W, T, S, M으로 시작하는 항목으로 분류해서 합계를 계산하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은 총 종류가 6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통합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써야죠. 여기다가 W로 시작하는 어떻게 써요? W 그 다음에 별 쓰면 되겠죠. 이 별은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T 별 그 다음에 S 별 그 다음에 M 별 이렇게만 만드시면 끝나요. 그럼 W로 시작하는, T로 시작하는, S로 시작하는 이런 뜻.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통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통합을 누르시면 끝났고요. 자, 지금은 어차피 합계를 구하랬으니까 함수까지는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합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참조. 어디서 찾으시면 돼요? 왼쪽에서. 표 1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드래그만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죠.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들어오겠고요. 통합은 항상 이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첫 행, 왼쪽 열, 이거는 무조건 체크해요. 왜냐면 이름 보고 찾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 했으니까 확인. 끝이에요. 그러면 10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석 작업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작업은 딱 보니까 데이터 표예요. 자, 순이익을 계산할 거예요. 순이익. 제조원가 내가 2,500원에 만들었고 그거를 지금 3,2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하나 팔 때마다 700원씩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내가 이런 공장을 만들 때 초기 투자 비용 500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겠죠. 뭐 TV 광고, 지명 광고 같은 걸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것도 50원 비용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5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익이 349,450원을 번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변화 있겠죠. 판매량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지금 판매 가격을 3,200원에 팔고 있는데 2,500원부터 좀 더 비싸게 팔았을 때,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데이터 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항상 이 만나는 사이 여기에다가 는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이익금 클릭해서 엔터만 치시면 끝이죠. 항상 이 사이에 는 쓴 다음에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잡을 거예요. 드래그를 쭉 잡으시면 되겠고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 누구예요? 둘 중에 누가 행이에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기억자 그리라고요. 행, 열. 행,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열, 판매가가 되겠죠? 판매가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끝이에요. 실제로 알기만 하면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요런 게 이제 10점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매크로. 매크로는 두 문제 나오는데 항상 보너스입니다. 얘는 생산비용 평균과 그 다음에 목표 매출액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나왔습니다. 문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보라고요? 생산비용 평균 그 다음에 목표 매출액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이제 문제 파악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기록하셔야죠. 기록하는 위치는 뭐 개발 도구에서 여기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 쓰시면 끝났고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행동들은 다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이 생산비용 아래쪽에 평균을 계산하시면 돼요. 직접 에버리지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홈탭에서 요 시그마 누르시면 평균 있잖아요. 얘를 누르셔도 나옵니다. 엔터만 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옆에도 채우기 써야죠. 자동 채우기 드래그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기록 중지 클릭. 그러면 매크로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자, 여기다가 뭐 넣어야 했냐? 빈면을 넣어달라 했습니다. 빈면을 G4에서 G5에다가 넣어달라 했어요. 삽입, 그 다음에 도형, 빈면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4, G5,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 그래야지만 딱딱 걸려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이름을 써줘야겠죠? 이름은 평균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평균을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위치가 맞았는지만 확인할게요. 4, 5 맞는지 보시면 끝났죠. 자, 두 번째 문제. A2에서 F9까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A에서 F2 영역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채우는 매크로를 실행하시오. 자, 요번에는 A에서 F9까지 모든 테두리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윗줄 한 줄은 노란색으로 채울 겁니다. 문제 파악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여기서 할게요. 보기에서 매크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개발 도구도 괜찮고 보기도 괜찮고.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테두리부터 만들게요. A2부터 그 다음에 F9까지 홈탭에서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A2부터 F2까지 이 한 줄은 노란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데나 한번 클릭, 그리고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무데나 클릭을 안 하면 에러가 생긴다 했어요. 항상 아무데나 한번 눌러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번엔 도형에서 사각형 둥근 모서리 넣어주시면 되죠.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넣어주시면 되고요. G7에서 G8 여기에다가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이름은 서식 쓰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서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확인은 안 하셔도 된다 했어요. 자, 마지막 차트. 차트는 5개, 개당 2점씩 나오겠습니다. 분야별로 학원수, 수강자 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 A11에서 I28 영역에 차트를 작성하라. 지금 차트 자체가 없어요. 만들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분야가 필요했고,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학원수와 수강자 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냥 드래그 만들어서 3개를 잡아서 만드시면 되죠. 삽입해서 추천 차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결론을 먼저 봐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좋아요. 학원 수는 막대형이고 수강자 수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차트에서 혼합으로 한 번에 만들면 편하겠죠. 학원 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수강자 수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얘를 옮겨야죠. A11에서 I28 드래그 하면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10에 이것도 옮길 때 Alt 누르면서 가세요. 그래 딱딱 맞아요. 그 다음에 I28까지 늘려야겠네요. I28까지. 이것도 Alt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크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수강자 수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벌써 했어요. 보조축 벌써 보냈어요. 2번은 그냥 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의 제목은 그림같이 표시하고 차트 제목 써주겠습니다.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 수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글꼴은 궁서체. 홈탭에서 궁서체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크기는 14 다 만들었습니다. 수강자 수 계열의 운동만 데이터 레이블 값수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 수강자 수가 지금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잖아요. 여기서 누구요? 운동만. 그래서 운동 요거 한번 누르시면 되겠죠. 클릭, 클릭. 두 번 눌러야지만 얘 하나만 선택되겠죠.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얘는 그림을 봐야 돼요. 숫자가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만들면 다 있죠. 자, 마지막에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컨트롤 1번만 누르면 되죠? 컨트롤 1번 누르고 맨 아래. 테두리에서 맨 아래. 그럼 둥근 모서리. 만드시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컴할 문제 되겠습니다. 한번 저장해 보신 다음에 채점까지 한번 돌려보세요.